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자유를 선택했는데 그 자유가 감옥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랑을 택한 한 왕자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솔직히 이건 그냥 가벼운 푸념이 아니죠.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도 기자회견도 아니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프라이빗 웰니스 모임. 카메라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고 그냥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마치 제주도 힐링 리트릿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곳에서 그는 부모로서의 고민, 정체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자란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 그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었죠. 해외 이민 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건 단 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편안하던 어깨가 굳었고 미소는 사라졌죠. 그리고 잠시 정적. 일부러 연출한 침묵이 아니라 진짜 생각이 목까지 차오른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때 거울 속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던 시기가 있었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자유가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 한 문장은 마치 오래 감춰둔 비밀 문서가 열리는 순간처럼 무게감이 있었죠. 몇 시간 뒤 그 짧은 영상은 온라인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창은 말 그대로 불바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 아니야.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파장이 컸을까요? 그를 이해하려면 왕실이라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왕실은 개인보다 상징이 우선인 곳입니다. 감정보다 의무, 개인보다 왕관. 한국식으로 말하면 회사보다 팀장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우선인 재벌가 구조 같은 느낌이죠. 그 안에서 자란 그는 평생 개인이 아니라 역할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36년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했던 인물. 바로 에드워드 브야야야입니다. 그는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왕좌를 내려놓았죠. 당시엔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됐지만 이후 그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애매한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왕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도 아닌 상태.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도 비슷한 걸까? 왕실을 떠난 그는 새로운 세상으로 갔습니다. 할리우드, 브랜드 계약, 콘텐츠 제작, 인터뷰, 다큐멘터리. 이제 그는 전통의 틀 대신 이미지와 브랜드라는 또 다른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예전엔 의전과 규율이 그를 둘러쌌다면 이제는 PR 전략과 계약서가 그를 감쌌죠. 감옥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 건 아닐까요? 영상이 퍼진 뒤 빠르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이다. 맥락이 잘렸다.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였다. 이런 해명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가끔 연예인 인터뷰 보다가 저 표정 뭔가 이상한데 하는 순간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행사 참석이 줄었고 예전 군 동료들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과거 자신을 알고 있던 사람들. 계급장 떼고 형야하며 부르던 사이들. 그는 어쩌면 브랜드 이전의 자신, 진짜 자신을 다시 찾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체성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한 관계 속에서 자아가 너무 깊이 얽혀 스스로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태. 사랑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나를 완전히 지워야 유지되는 사랑이라면 그건 건강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논쟁 끝에 그가 남겼다는 6단어.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여러분, 이건 싸움의 승패 문제가 아니죠. 이건 내 감정을 인정할 권리를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축소하지 않겠다는? 어쩌면 그날 이후 관계의 힘의 균형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반격 대신 과거와의 연결. 대중을 설득하려는 대신 자신을 설득하려는 움직임.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십으로 소비하기 쉽습니다. 누가 잘못했나? 누가 통제했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건 한 사람이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사, 연애, 가족 속에서 역할에 치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 들 때 있죠. 겉으론 다 괜찮아 보여도 속에선 숨이 막힐 때. 그의 고백이 울림을 준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왕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틀 안에 있는가?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화해일지, 거리두기일지, 완전한 독립일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화는 금이 갔죠. 완벽한 탈출 서사 대신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와 사랑, 그리고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이런 깊은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